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함께 100세까지 빛나는 여정이 함께할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건국전쟁 개봉영화 강력 추천 정보를 나누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늘 행복하고 유익하길 바라며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키워드를 단 하나의 단어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근대화입니다. 한국은 이 근대화의 들푸른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찾지 못하며 혼란의 사회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신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중대한 사건과 함께 영화가 개봉되어 나는 극장을 찾아 그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가슴이 뛰는 감동이 연출되었고 내 눈에는 감정이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 중 하나로 죄송함과 감사함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우리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민족 대다수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의 터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께서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노력으로 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장 경제가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고 그 노력에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처럼 씨를 뿌린 이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헌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속여왔다는 분노가 내면에 치밀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 중에서 어디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건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화폐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인물은 주로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며 이를 가리기 위해 기념관이나 기념비 등을 설립되곤 합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영미권의 해양 세력과 중국, 소련의 대륙 세력 간의 가치 충돌과 혼돈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능했고 예지력 있는 선지자적인 지혜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겪은 아픔 이후 토지 개혁을 통해 소작농이 부유해지고 신분 체계가 청산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시에도 쌍농과 양반 구분 없이 함께 논의하며 놀라운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빠른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가들을 능가하는 행보를 보여준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이승만을 지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독재자로 울며 돈을 가지고 도주한 망명자로 오인시킨 사실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15일 여행을 떠나 2주 동안 여행 중인 사람을 망명자로 오인시켜 발표한 언론의 오작동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돈이 부족하여 해외 동포들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며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마련하고 스위스에서 숨겨둔 몇천만 달러에 대한 거짓 정보로 그를 비난하며 거짓 선동을 펼친 것은
어린 시절이 근검 전략과 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와 오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받은 비난은 미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나는 미화되지 않은 역사의 한 면은 우리가 이제야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 가슴에 던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사회의 좌파와 그런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20년 내지 30년의 혼돈은 어쩔 수 없는 전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70년이 지나고 75년이 되면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북한이고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역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북한이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교계에도 많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 영화를 가족과 함께 꼭 보시고 꼭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때는 전국의 130개 개봉관,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모든 도시에 CGV나 메가박스 이런 데 다 개봉하고 있습니다. 예매를 하시고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시어 이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영화를 시청하면서 함께 즐기면서 역사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자신이 속았다는 깨달음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며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통한 다양한 시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영화가 나올 때 주저없이 영화관을 찾아가며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니 오늘 이 영화를 통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 나라를 세운 건국 1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특별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의 엔딩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이승만이 역사에서 사라질 때 박정희를 다시 등장시켜 이 사명을 이루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승만처럼 이승만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영화 강력 추천하며 영화를 시청한 후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요청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달려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를 만든 김영덕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영덕 감독은 나는 왜 이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벨스가 와도 이승만은 못 바꾼다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벨스가 와도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여름 여러 도시를 돌며 강연과 홍보를 하고 있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산에서 영상회화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을 방문하여 남구의 유엔 기념공원에 가서 헌화를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입구부터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다른 국가에서 와서 목숨을 바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청년이 거의 20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만 1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거의 18세에서 19세 정도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초년생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는 순간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살은 강하게 내리쬐고 날씨는 한여름과 같이 뜨겁기는 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묘비들 사이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마음속의 숙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비난과 왜곡에 관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80년대 중반 대학을 졸업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대통령.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런승만이라고 부르는 수준입니다. 런이라는 영어 단어와 이승만 이름을 결합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어는 한 번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난과 모욕을 담고 있는 개념들은 그런 힘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2021년 김일성의 아이들 이후 어떤 영화를 만들지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지만 왜 갑자기 그 해 이승만이 이 마음속에 떠올랐을까요? 사실 북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아이들을 만들면서 북한이 실체를 직접 보게 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이승만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승만의 괴뢰 정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중계에서도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역사 속에서 이승만은 그들에게 못 잡아먹혀 안달이 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불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이승만 괴뢰 정부 타도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나에게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승만 정권이 어떤 것일까? 2021년부터 시작된 이승만에 대한 호기심은 즉시 리서치와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속으로 이승만을 파헤쳤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대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넘어 그에게 가려져 있던 세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산 유엔묘지로 들어가서 그날 강연 때에는 김일성의 아이들이 후속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이승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큰 확신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았고 영화로 만들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웃긴 것은 그때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주제를 다루려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23년 지금처럼 이승만에 관한 붐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달려나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삶에서 그런 순간이 가장 틀리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두근거림을 안고 강연장에서 다음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승만에 대한 거짓과 비난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파 지식인 중 한 분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단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예의일 텐데 그분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명덕 감독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개별수가 와도 이승만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시라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힘겹게 결정한 다음 작품이 이승만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정에 대한 힘든 비판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며칠 동안 다시 원점에서 이승만에 관한 생각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는 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영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그 질문 왜 하려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의 정면으로 그리고 제대로 답한 영화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수없이 다녀간 흔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밝혀진 자취가 많은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성과에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미지의 길, 어둠 속의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며 70년 동안 남한 좌파들에게 합세하여 몰아내려 했던 이승만이라면 분명 그것 또한 가치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70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반민족적, 반국가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화 건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숱한 난관과 복잡한 갈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것도 인생이 살아가는 보람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를 잘 나가진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1919년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하면서 눈구덩 속에 헤치며 동유럽 겨울을 지날 때도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그 신비로운 존재가 나의 길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영화 건국 전쟁은 2024년 봄 날씨 좋은 날에 정식으로 극장에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앞으로도 극장 배급,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부활을 반길 수 없는 거짓 세력들이 존재하며 그 출발에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악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70년 전 이승만은 그렇게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영화 극장 개봉과 배급, 홍보, 광고 등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해 이 작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독이 직접 메시지를 남긴 글을 제가 낭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든 맥스킴입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를 검색하려면 유튜브 검색에서 맥스킴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엄지 모양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구독 버튼이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보인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